자, 이종북입니다. 2분기 첫 영상, 그죠? 2분기 첫 영상을 결국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주식 전문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현금을 100% 확보하시오 막 이런 전략 얘기 안 하는 전문가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몇 가지 설명 좀 해줄 테니까 잘 새겨 듣고, 여러분들은 결론을 얘기하면은 추세 패턴을 잘 보거나 아니면 비중을 갖고 승부를 걸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 내에서.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이게 주식의 양면성, 파생과 동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보세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파생하고도 똑같은 건데, 자, 삼성전자를 갖고, 아니다, 종합 선물로 얘기하자. 우리가 선물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먹겠다고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수익. 근데 나는 매수는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를 쳐서 먹을래.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쳐서 빠졌을 때 먹어도 수익.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걸 먹어도 수익. 이해가 돼요? 이걸 주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 변동성이 생겨서 종목이 밀렸을 때는 손실이지만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수익, 수익이 났을 때 안 팔아서 다시 밀리면 손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진입을 할 거냐, 이거 판단하는 게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오프라인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물어본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2024년도를 갖고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2024년도 1월달 기준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지수가 1월달이 대략 360 기준에 320 언저리니까 지수가 10%가 넘게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2024년은 평균적으로 대부분 여러분들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면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손실 나서 열받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이너스 30%가 넘게 손실이어도 만약에 진입을 여기서 했다. 여기서 해서 이쯤 어딘가에서 팔고 나온 사람은 수익으로 나온 거죠. 또 반대로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만약에 재수없게 여기 5, 6, 7월 달 쪽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30% 손실이 아니고 거의 깡통. 최소 마이너스 50에서 막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사람마다 제각각이죠.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식의 양면성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개인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올라간 것만 보이지, 눈에 보이지, 그지? 요번에 아마 또 느꼈을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작년 12월 달이나 올 초부터 2월 달 언저리까지 벌어놓은 거를 거의 절반 이상 토했으면은 그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 주식을 사서 여기서 그냥 팔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사람들은 수익이 되게 컸을 거고서부터 요 이종복이가 하는 말뜻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좌 전체를 가지고 베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초보자인데 전체적으로 갖고 베팅을 했을 때는 절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 있다. 1억이 있는데 한 2, 3천만 원 정도만 베팅을 했다.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되게 용이하고 움직이는 게 되게 자유로울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원금인데 한 3천만 원 정도를 베팅을 해서 30% 수익을 냈으면 이거는 원금 대비 10%가 안 되는 거야. 요 느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거나 이럴 때는 주식의 양면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지지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습관을 길들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며 뭔가를 착각하고 있으면 제대로 알으라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을 하고 그러면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줍니다. 자, 패스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변동성은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게, 지금 이미 지수가 여기까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도 지수대를 기준으로 놓으면 2분기를 통째로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설령 한 번은 더 이쪽으로 처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수익이 나게 될 거라는 말인 겁니다. 이 종목 말에는 그 의미가 중요해요. 지금 변동성은 기회라는 말 좀 이해가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내가 그렇게 2분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 시장 전망은 어제 신의 한수 디테일은 25일 야간 방송 녹화를 보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오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겁니다. 다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 정도 변동성은 25일 야간 강연 방송을 들었으면은 저 정도 시황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우선 내가 현재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보면 미국 시장에 폭락이 없으면, 결론은 미국 시장에 폭락이 없으면이라고 시작했는데 미국장에 폭락이 나온 거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보는 2분기는 맥스가 370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을 갈게요 여러분. 현재 시점은 종합이 352에 있을 때 현재는 눌림목을 받아야 되는 쪽으로 얘기했죠. 눌림목을 받아야 되는 지수대로 얘기한 지수가 348에서 345였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둬.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조정을 받았을 경우 보면 항상 이 종목은 내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 했죠. 그러니까 3월 25일 기준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눌려야 되는 거고, 운대가리 없게 눌리다가 미국이 조정받는 타이밍에 걸려서 미국이 급락이 나왔을 경우까지 다 감안해서 알려줬죠. 그게 지수가 338에서 333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의 한수 보면 알겠지만 내가 수요일날 미국은 금요일 타이밍부터 하락 사이클로 들어간다, 맞나 틀리나 보라고 그랬었을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자석들이 저렇게 박살날 것까지는 예상을 안 한 거지. 상승폭의 절반 수준. 근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중요한 거는 기준이 3월 25일도 약간 눌리거나 조정을 받는 쪽을 보죠. 이게 분기 필살기하고도 맞물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종합이 이쪽 어딘가로 온 것은 분기로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조정 거의 가격적으로는 거의 받은 게 맞아요. 다만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좀 불안하고 불확실하니까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어쨌든 이종복이가 야간 강연 방송을 거품을 물고 뭘 하고 그러면 그냥 시황 방송을 무시하고 종목 추천 방송만 듣지도 말고, 시황 방송만 듣고 종목 추천 방송을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두 개를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어쨌든 요 정도 변동성은 그냥 맞춰주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다시 갈게요. 우선 요거 갖고 한번 얘기해줘 보자. 지금 앞으로도 며칠 동안은 여기 보세요. 항상 월말 월초를 봐봐. 작년 12월 달에도 월말로 가면서 급락했다가 중간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월말로 갈 때 이렇게 이중바닥 만들어졌죠. 여기도 봐봐요. 1월 말대로 가면서 급락했다가 초순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갔죠. 자, 2월 달도 봅시다. 2월 말대로 가면서 급락하다가 초순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갔죠. 자, 3월 달로 봅시다. 3월 달도 봅시다. 3월 말대로 가면서 조정을 받고 4월 초순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겠지가 그냥 규칙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부터 이런 거 궁금한 사람들, 금요일날 대통령 관련한 이슈가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약간의 더 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345에서 348이 단기 저항.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지금 상태를 보면은 330은 쉽게 깨지지 않을 정도로 보여지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변수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설령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밀릴 때 여기는 나오고 하면은 항상 이런 기본적인 이 틀은 유지가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확산형이 돼서 세게 갈 때는 여기고 중간에 뭐 미국에 따라서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약간 이쪽으로 처지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분기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는 뭐다? 여러분, 여기가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리고 노파심이 하나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이 대응이 잘 안 되거나 정말 초보자거나 그러면 지수가 여기서 이쪽으로 왔을 때 348을 넘어가면서부터 여기 어디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비리비리하거나 감이 안 되는 것들이면 여기서는 팔고 감이 되는 걸로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거까지는 얘기해 주는 거고, 자, 이쪽으로 다시 오겠어요, 여러분. 감이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 아들이 영상을 뜰 때 그 자막을 넣잖아요. 이 감이 된다 할 때 저 저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도 또 내가 영상에 또 얘기해 주잖아. 감량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추세 하락과 과매도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추세 상승과 과매수라는 말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추세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죠. 이게 여기를 기준으로는 순간적으로 과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추세 하락 중에 과매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세 하락 중에 과매도가 지금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이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러니까 여기 이하가 여기를 기준으로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매도가 해소가 되고 다시 밀릴 때는 다시 정상 상태로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밀릴 때 여기는 과매도가 아니고 그냥 추세 하락 급락장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다시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밀릴 때는 여기가 절반 수준이고 618 구간이잖아요. 여기서는 추세를 돌리고 가다가 쭉 밀렸죠. 여기 이하로 내려왔을 때를 우리가 과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올라갈 때는 고점에서 빠진 폭대로 쭉 올라가니까 직전 언저리부터는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간 여기가 약간의 좀 과매수 국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든지 좀 과하면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과하게 상승했거나 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트렌드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5월달 장이 됐을 때가 중요할 텐데, 그때 위치, 그때 그 당시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이제 여러분들이 분기의 변곡점을 맞이할 거예요. 그거는 5월달에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4, 5, 6, 1, 2, 3이잖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분기가 신고가였어. 그러다가 마지막 날 3, 4거래일 사이에 오른 거 다 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3월달은 올라간 게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월달 중에 1, 2월달은 상승이었고 3월달은 올라갔다 내렸으니 3월에서 4월로 갈 때 추가적으로 약간 더 흔들릴 수 있으면 1, 2월달 상승했고 3, 4월달로 가면서 약간 눌렸으니 5, 6월달로 가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걸 분기 반기로 놓고 보면 장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나오죠. 이런 거를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힘든 거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아마 없을걸? 이게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월별 필살기, 분기 필살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분기로 놓고 보면 1분기가 종가상 신고가였다면 2분기가 좀 거시기 했을 텐데 1분기가 신고가로 가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3월달에 올라간 걸 다 버려냈으니까 2분기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는 거고, 기세가 약간 눌리는 기세니까 초순에는 조금 하락 조정을 주거나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으로 올라갈 때 이제 350을 넘어가면서부터 요 지점 어딘가가 깜냥이 안 되는 주식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물건들을 못 샀을 경우에는 그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조금 후발주나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걸로 잡으면 돼요. 근데 나는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좀 전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전망하고 어떤 전략을 줄 때 보면 항상 이종복 여러분들이 할 때는 여러분들은 나는 분기를 기준으로 놓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분기를 기준으로 놓되 한 달을 두 군데로 나누는 게요. 나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려면 이 기준에 익숙해지면 아마 될 겁니다. 다만 그건 내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하고 싶으면 명심, 여러분들은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하되, 여러분들은 초보자일수록 변동성이 클 때는 기준이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초보자일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기준이 이게 좀 넓은 게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동성이 클 때는 두 달 올라가고 2주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두 달 동안 벌어놓은 거를 다 토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좀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것은 주간에서 월간 기준으로 좀 짧게 끊어서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되 수익이 나면 챙겨라. 그러다가 언제 길게 보는 거냐?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이 상승이 커플링 될 때, 동일하게 상승을 하는 방향이 유사하게 움직일 때가 기간을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초보자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간에서 월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서 이익이 나면 익절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조금 더 부담 없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게요. 외국인 수급을 볼 때도 저자식들이 주식을 매수하느냐 선물을 매수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 다릅니다. 저자식들이 주식을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움직이는 장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용이한 거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장이 움직일 때는 2.5조, 3.5조 등 누적 수급의 법칙에 입각해서 2.5조 정도를 사거나 3.5조 정도를 샀을 경우에는 분명히 변동성 생겨요. 이런 거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게 예전에 내가 파생 방송할 때는 이게 천하의 필살기로 옵션은 추수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수급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주식과 선물을 동시 매수하다가 이런 변동성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반등도 빠르게 나올 거야. 대신 그 주식이 삼성전자나 일부 주식에 국한된 단점은 있고요. 그것이 골고루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유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옵션의 가격은 다소간의 높은 감은 있으나 높지만 정상 범주에 있고, 변동성 지수는 폭발을 했으나 어제 미국장 변동성 지수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좌우당간 결론으로 얘기하면 1분기 막판 3거래일에 분기 중에 올라간 거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밀어냈기 때문에 2분기의 기대 수익은 더 커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 5, 6월로 구분을 해서 3월 말대로 이어지는 이 하락 기울기가 가파른 것이 공매도와 관세에 의해서 밀렸으니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는 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장이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의외로 미국 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고 하방 경직성만 줘도 우리나라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 좀 됐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서 일단 4월 만기를 기준으로 한 두 번째 주 정도를 기준으로부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되, 지금 여기서 지수가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와버리면 이제 이번 주 후반에는 가봐야 되는 거야. 다만 4월을 통째로 놓고 봤을 때는 만기 이후부터 움직임이 좋은 게 좋은데, 그거는 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또 한 2주 코스로 장이 좀 좋으면 그 뒤에 또 한 일주일 정도는 약간 눌리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가 변동성도 줄어들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지금도 보면 나는 머릿속에 입력해갖고 내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 갖고 지금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뭐 공약은 무조건 반도체 2차 전지는 뭐 필연적인 거고, 선별적으로 조선이나 로봇이나 제약이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하되, 그리고 AI도 이제 미국이 반등이 나오면 AI 관련주들도 움직임은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핵심 5개에서 6개 정도 섹터로 2분기 시장 대응하면은 이 변동성은 기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분 됐으니까 오늘은 진짜 야간 방송이나 회원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지? 진짜 완벽한 영상을 준 거야. 아시겠어요? 좋아요하고 댓글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야간 방송 얘기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뉴베리 여러분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이게 여기에 보면은 요게 최소한 5,000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설령 높아지면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막 이러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요거 한 번씩 가서 보면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내가 그 여기에서 내가 티를 주문을 했거든. 근데 나는 이 글을 넣지 말라고 해갖고 면티 얘기하는 거, 면티. 그치? 면티 나도 주문했는데 나중에 내가 면티가 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는 줄게요. 아마 실망하지는 않을 거야. 이거 이제 할인 들어가네. 그치? 장사가 안 되나 보구나. 자, 어쨌든 여러분 요거 내 아들내미가 하는 거니까 품질 진짜 자부하니까 한 번씩 좀 클릭해서 클릭도 좀 높여주고, 그죠? 손주들 2분기 분명히 돈 벌 수 있어. 이종복이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2분기 분명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수익 내서 손주들 좀 옷도 좀 사주고 며느리나 아들내미한테, 그죠? 좀 친구들한테 좀 홍보 좀 하라고. 그죠? 그거 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 좀 합시다. 품질로 승부하는 거, 품질로. 자, 여러분 지수는 변동성이 크게 생기면서 좀 거시기하게 움직였지만은 어차피 맞을 매고 매도 먼저 맞으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해서 장이 어떻게 움직인 거는 보지는 않았으나 지금 정도의 흐름에 우리나라 정치적 변수가 조금 시장에 긍정적으로만 나와도 미국이 폭락장으로만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넘치니까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극대화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변동성은 기회입니다.